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황 대표님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받아보니까 조선일보 일면에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그 수지에서 비중이 아주 커가지고서는 그 무역에서 적자를 14년 만에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적자가 지금 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이렇게 무역마저 적자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무역 흑자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경상수지에서 그 적자를 그 무역 적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를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셔갖고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을 너무 많이 그 부채를 뭐 추경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서는 물가는 대등하게 올라고 재정 적자는 생기고 무역 적자 생기고 재정 적자 생기고 이래서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그 뭐 다른 나라 그리스나 이런 나라처럼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엉망이 될까봐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대표님한테 제가 이렇게 저희 생각과 신문에서 본 뉴스를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말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라가 많이 걱정됩니다.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님들께서 경제에 이렇게 심각한 점을 좀 생각하시어 가지고서는 그 무역 적자도 흑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그러고 그 뭐 코로나를 그거 방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추경을 해가지고서는 돈을 너무 많이 지금 뭐 그 방역 대책에 쓴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한편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다음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빚이 산더미 같이 불어나서 그 빚더미에 국민들이 깔려서 사망할까 저는 걱정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황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그 부채라든지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 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통령만 잘 뽑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건지, 네, 예,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 상태도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데 좌파들이 이런 나쁜 농간에 의해서 뇌물을 1원 한 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으로 보내고 그분한테다 뇌물도 받지 않은 거를 뭐 최서원인가 그 사람하고 뭐 국정농단을 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책임은 좌파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중국 코로나를 수입하게 된 거는 시진핑을 한국에 방문토록 하기 위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아 가지고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만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협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만연되게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잘못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서는 이 코로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부채도 추경을 만들어서 나라 부채가 눈더미 같이 불어났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서는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이런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북한의 농간도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안보 정책을 튼튼히 하는 대통령을 뽑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그 경제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저 북한의 북한의 지금 북한에서 그 미사일을 만들어서 뭐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차려서 제발 좀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하고 손잡고 종전선언이라는 그런 우리를 협박하는 나라한테다가 왜 종전선언을 합니까? 걔네들이 한 차례 때리면 우리는 그 세 차례 네 차례 때리지는 못할 망정 걔네들이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는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김정은이보다 더 나이 많이 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너희들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까불면 안 된다고 경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월 9일이면은 네, 또다시 대통령을 네, 선출해야 되기 위해서 네, 이번에 14명의 후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여사님께서는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네,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여당, 야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외에 이제 또 12명의 네, 그 군소정당 내지는 네, 이런 후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 두 사람 중에서 여사님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 두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고 네, 다른 후보들 중에서 있는 건지 네, 그러나 다른 후보가 있어도 뽑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지 네.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저희는 그 북한의 만행을 6.25 때 우리나라 국민을 100만 명 이상 죽인 그 북한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걔네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걔네들은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핵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면서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걔네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김정은이보다 나이를 더 많고 우리 손주뻘 되는 그런 애한테 우리가 협박에 당하지 말고 걔네들을 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핵을 만들지 말아라.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종전선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핵을 비핵화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종전선언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러시아도 뭐 우크라이나인가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하면은 그 러시아에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거는 우크라이나
그 나라의 권리인데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러시아가 뭐 그거를 강제성을 띠고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라 뭐 해라 그렇게 러시아가 그런 거 남의 나라에 그렇게 간섭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나토 여러국이 다 참전해서 그 러시아를 그냥 용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러시아는 그런 뭐 힘이 세다고 해서 힘이 약한 나라를 뭐 이래라 저래라 그 나라에 개입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다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공산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사전에 이런 거를 다 계획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론도 안 받은 분을 무슨 뭐 최순실이 국정농단이라고 그리고 제3자 뇌물죄로 해가지고 형을 뭐 30년을 때렸는데 그거를 그래도 다행히 몸이 아프셔갖고 그게 그 사면을 받으셔갖고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셨지만 그런 것도 다 이게 북한의 전략에 의해서 그 희생양이 되신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나라는 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세계 자유 평화를 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방과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재차 이제 한번 여쭙겠는데요. 네. 그 후보 네, 14명이 나왔는데 네. 2명이 네. 1, 2위를 다툰다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두 사람 중에 뭐 한 사람은 뽑아야 되는 건데 네. 예, 그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도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정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두 사람이 아니어도 나머지 12명들 네. 후보들 가운데는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너무 그 선거 투표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후보를 교체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게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저히 하고 나라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후보한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서도 후보를 바꾸지 않고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안보를 철저히 하고 네.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겠다고 그렇게 공약하고 네. 하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도? 네, 지금 뭐 그런 뚜렷한 후보는 그렇게 한다 아니지만 그래도 했지만 1, 2위를 다툰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네. 뭐 표를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당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는 그런 후보한테다가 소수 정당들이 다 힘을 몰아줘 가지고서는 그분을 당선시켜서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을 구성해서 그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그런 뭐 군 기무사라든가 뭐 보안사 이런 데서 나라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아주 애국심이 강하고 나라 안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잘 수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이후에 네. 아스팔트로 나와서 네. 태극기를 흔들고 네. 정말 그 두 다리가 불편할 정도로 네. 수술을 받으셔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스팔트를 나가고 계시는데 네.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없다. 네. 이렇게 좀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
잠깐 들은 건데 네. 지금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투쟁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하 17도에도 나가가지고서는 손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동상이 걸릴 정도로 그런 추위에도 또 그런 또 더운 날씨 여름에도 땀 흘리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만족한 그런 상태는 되지 않았지만서도 앞으로 그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그 소수 정당에서 힘을 몰아줘서 그 후보에게 힘을 몰아줘서 그분이 철저한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히 하고 또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좋은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 이거 의과대학에서 이 트레이닝을 많이 잘 받고 머리도 좋고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그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에서 뛰어난 의술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해외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그거를 해줘갖고 그 우리나라로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해서 병원에다가 인력을 많이 늘려서 의사 하나에 거기에는 뭐 사진 찍는 엑스레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실험실 기사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밑에서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료 기술을 발전시켜서 거기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보도 철저히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제일 시급한 그런 거를 이번 대통령께서 내각을 구성하실 때 아주 적당한 아주 인재를 잘 배치하셔갖고 그런 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추위에 더위에 네, 네, 예, 그 사계절을 몇 해 동안 5해 동안 네, 지내왔지만은 네, 예, 그러나 지금에 와서 바람이 있다면은 네, 예,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예, 네, 바로 세울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뭐 100%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은 네, 그러한 어떤 그 후보에게 네. 우리 모든 소수 예, 소수 정당들의 정당들도 네, 다 합쳐서 네네 예, 단일화해서 단일화를 해서 네네 예, 그 정권을 꼭 바꾸자. 네, 그런 조건, 예, 네, 그것을 우리 여사님의 그 바람에 네네 충족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데, 예, 네네 그러려면은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네, 그런 그 대통령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이 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는 없지만서도 그리고 난국의 애국자가 생긴다는 말과 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만약 되시면은 그렇게 난국을 타결해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또 이게 선진국 사회에서 으뜸 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